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23강 프로젝트 사례 신나는 여름 제2단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2단계에서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는 게 교육계획안이죠. 교육계획안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생활 주제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생활 주제가 신나는 여름이죠. 목표는 변화된 여름 날씨를 감각적으로 경험한다. 날씨에 관한 게 하나 들어있고요. 또 여름철 위생에 관심을 가지고 청결한 생활 습관을 가진다. 위생이 하나 들어있죠. 또 날씨와 관련된 현상을 노리로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먹는 음식 또 관련돼서 이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그 내용도 이 목표로 써주면 좋습니다. 자, 신체 운동 좀 건강해서 신체 활동 즐기기 위해서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에는 여름 과일 탐색하기. 그러니까 이제 과일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 이제 목표로 그걸 옮기는 게 중요하죠. 또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여기에서는 물 옮겨 담기.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또 아카시아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 또 나뭇잎 팔찌 만들기 이제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해서는 발바닥으로 신문지 찍기가 들어있고 또 샌드픽 플레이 게임 하는 이제 교구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에는 그림자 밟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우리 기본 생활 습관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또 의사소통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서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여기에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는 거, 또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해서는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거 생각해서 말하는 거, 또 만나고 싶은 해양 동물, 이 교구예요. 이제 이 말하는 거, 또 샌드빅 플레이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말하기, 자, 교구 활동이에요. 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해서는 여름철 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바른 태도로 말한다 해서는 말하는 사람 집중해서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하고, 또 고운말 사용한다 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해서 고운말 사용하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물놀이장 주변에 글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 읽는 것이 들어있고요. 또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여름 과일 수수께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과일도 들어있고 또 이 과일 수수께끼도 들어있고 이제 음식에 관한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목표에 분명히 이 음식에 관한 것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해서는 강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낱말 쓰기가 들어있습니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위해서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해서 여러 가지 수용 방법, 그 안내 책자가 있어요. 글 읽는 거를 했고요. 또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해서는 재미있는 물놀이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걸 했습니다. 자,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여기서는 여름과 관련된 단어를 말놀이로 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사회관계에서 나를 알고 존중한다. 여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죠. 여기서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해서는 여름 과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름 과일을 알아보는 걸 했고, 또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해서는 여름을 맞이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해양 동물을 보고 나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거, 교구 활동도 넣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해서는 물놀이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했고요. 또 이제 해양 동물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고, 또 샌드픽 플레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스스로 잘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자,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해서 우리 가족 여름 옷차림에 대해서 알아보기, 또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해서는 친구와 함께 여름 방학 계획을 세워보는 걸 넣었고요. 또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해서는 물놀이 할 때 친구와 생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넣어봤습니다. 자,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해서는 여름을 맞이하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기, 또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해서는 유원지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천하는 걸로 넣어봤습니다. 또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해서는 물놀이 가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회의에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 다양한 물놀이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걸로 넣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는 우리나라 여름철 별미 음식 알아보는 걸로 했습니다. 자,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 열대 기후 알아보는 걸로 했습니다. 자, 예술 경험에 가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위해서는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해서 물놀이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어떤 것인지 탐색하는 활동을 해봤고요. 또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해서는 비가 올 때 나뭇잎들의 모습, 움직임을 탐색하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감상하기인데 이 감상하기는 뒤로 예술 감상하기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즐겨 부른다 해서는 즐거운 여름 이걸 개사해서 불러보는 걸 했고요.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노래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해서는 얼음을 먹을 때 나는 소리를 악기로 연주하는 걸 했습니다. 자, 신체나 도구를 활용해서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해서는 비 오는 소리에 맞춰서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거 신체 표현이죠. 자, 이 활동을 해봤고 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해서는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그리기, 또 이제 해양동물 그리기, 샌드픽 플레이 모양색 찾아보고 디자인하는 교구 활동, 또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해서는 기상청 아나운서 되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예술 감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해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이제 모작 활동을 해봤고요.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해서는 친구 작품 감상하며 감상하고 이제 이것을 존중하면서 또 그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해서는 김홍도의 빨래터 감상하고 장국진 가로수 자, 이 작품을 감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연탐구에서는 탐구 과정 즐기기 위해서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해서는 여름철 날씨와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에 호기심 갖기를 해봤고요. 궁금한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해서는 여름철 그 질병에 대해서 바이러스 알아보는 걸로 했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에는 물에 뜨는 것과 뜨지 않는 것 알아보는 활동을 해봤고요. 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위해서는 자,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해서는 색소금을 물에 넣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활동을 해봤고요. 또 이제 수학적 그 표현하기죠. 수학적 활동에서는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해서는 여름 용품을 세어보는 활동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물체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여기서는 아이스크림의 부분과 전체 이제 이걸 알아보는 걸 했고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해서는 가장 많은 물의 양을 찾아보기를 했고요. 또 샌드픽 플레이 그 원 면적을 재보고 측정하는 교구 활동을 또 해봤습니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해서는 우산을 가지고 이제 패턴 활동하는 걸 해봤고요. 또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에서는 수박과 사과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또 도구와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냉장고에 얼음 올려버리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해양동물 놀이 세트 분류 재분류하기 이제 교구 활동은 물체에서 수량을 알아본다가 아니고 어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면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 활동으로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기 잘못 들어갔어요. 요거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매미의 성장 과정 알아보기 이 활동을 해봤고 또 생명과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해서는 숲에 있는 생명체 소중히 여기기 또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지인다 해서 여름 날씨의 기후 현상을 알아보는 걸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활동도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가정통신문은 주제 선정 이유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1단계에서 했던 그 주제 선정 이유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신나는 여름에 대한 중심 목표가 뭐냐? 자, 이거를 제시를 했고, 중심 개념도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자, 가정에서
이런 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유아들과 함께 하실 일은 이런 거고 더 자원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죠. 그다음 이제 전문가로 이렇게 추천해 주실 분들은 해주시고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자, 그다음에 영역별 통합 교육을 해보겠는데 신체 운동점 건강에서 신체 활동 즐기기의 그 내용 범주에서 이제 세부 내용이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여기는 여름철 과일을 탐색을 하는데 활동 자료가 이제 이렇게 여름철 과일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놀이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일을 먹어보고 과일의 맛을 이렇게 이제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신맛이 있고 시고 이렇게 단 것이 있고 또 이제 뜰번 맛이 있죠. 이런 과일을 이제 골고루 주고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이제 놀이로 활동할 수 있는 그거를 연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해서 자 물 옮겨 담기를 했는데 지금 물 옮겨 담기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보존 실험 개념으로 또 이제 실험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용기도 이제 다르게 하면서 색깔도 다르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놀이로 또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체 움직임 조절한다 해서 또 얼음 속의 해양동물을 구출하기인데 해양동물 그 교구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빨리 얘를 구출할 수 있을까 이거죠. 자, 그럼 빨리 얼음을 녹이는 방법이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외에 또 우리가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물리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갖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이것을 문제 해결하는 걸로 이어서 놀이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서 아카시아 나뭇잎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지금 얘들이 나뭇잎 팔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이 프로젝트 활동은 실물이 가장 좋습니다. 자, 실물 오감각적인 이 활동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팔찌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오그러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왔을 때는 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또 다르겠죠. 그런 느낌, 촉감. 그러면 이제 이 생명체는 왜 이렇게 그 뿌리까지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도 다 생명과 연결돼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게임도 실제 그 나무 아카시아 잎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따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게임이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 아카시아 나뭇잎을 주고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자.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는데 막대로 공 굴려서 이제 넣기예요. 그러면 이제 신문지를 만든 스틱하고 종이로 만든 공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 이때 이 스틱도 그 재료를 다르게 하고 공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을 굴렸을 때 물리적인 현상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힘이 또 얼마나 더 드는지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자연 탐구로 또 활동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만들어 보고 아이들끼리 이제 놀이를 만들면서 이제 이것을 아이들이 게임으로 자기들도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으로 신문지 찍기인데, 이 발바닥으로만 하지 말고, 처음엔 이제 손으로 찍기 하겠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하고, 겨드랑이에 넣어서 하고, 또 입으로 찢어보고, 이제 다양한 방법을, 손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해도 좋고, 신문지 자체를 가지고 너희들이 놀이를 해보고, 또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한번 연결해봐라. 이래서, 자, 신체 운동, 그 신체 활동 즐기기, 여기서 얼마든지 많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해서 샌드픽 플레이 게임을 하는데, 자, 이 교구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구를 정형화되게 교구로만 쓴 게 아니라 이것을 봤을 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놀이가 뭔지, 어떤 놀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랑 상호작용하면서 놀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서 이제 그림자 밟기가 있는데, 이 그림자 밟기는 이제 빛이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자, 그림자가 어떨 때 커지는지, 어떨 때 작아지는지,
자, 그림자를 밟은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자, 이 게임을 하고 이 그림자 밟기를 통해서 또 다른 게임을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것도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총으로 종이컵 떨어뜨리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꼭 물총을 하지 말고 이렇게 물총을 바꾸는 거죠. 물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자, 이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신체로 이것을 떨어뜨려 보는 방법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놀이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우리 기본 생활 습관이니까 이제 활동했는 거 그냥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의사소통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서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이 음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또 신체 활동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눠서 하게 해보고 이제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또 여름에 왜 이제 우리가 이런 놀이를 하는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것을 또 신체 게임으로 연결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원하게 해주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소, 음식에 대해서 하는데 그 외에 또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시원한 영화를 본다든지 폭포를 본다든지 그런 그림을 감상한다든지 그런 게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을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해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걸 생각해서 말하는데 자, 이때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본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본 것도 있잖아요. 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자, 이런 실물들을 교실에 이제 좀 갖고 와서 보고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런 활동을 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 무생물들 이제 분류를 해보고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자, 확장해서 바다놀이도 할 수 있겠죠. 극화놀이를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만나고 싶은 해양동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해양동물 놀이 세트 그 교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이 직접적인 이 관찰이 힘드니까 교구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구에서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책에서 어떤 이런 거를 봤는데 그하고 비슷하다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동화를 한번 지어보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겠죠. 자,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다 해서는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말하는 건데 이제 이것을 물놀이를 할 때 우리가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규칙판을 이제 만들고 함께 지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고 또 다른 놀이에서 또 이제 안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대해서 이제 이 바깥 놀이로 또 이거를 또 확장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해서 샌드픽 플레이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말하기인데 이 교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수놀이도 할 수 있겠고 또 측정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교구만 보여주고 어떻게 놀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건지 창의적으로 놀이를 만들어서 함께 놀이하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해서는 여름철 놀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여름철 놀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전통 놀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현대식 놀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놀이를 아이들이 어떤 이제 규칙을 만드는데 만 5세 정도 되면 규칙이 정확하거든요. 이제 그 규칙을 조금 더 이제 힘들게 만들어서 이 놀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애물 이렇게 넘기 하듯이 규칙이 있으면 그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어떤 이제 장애물을 두고 자, 그때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조작판을 통해서 이 어려운 그 상황이 이제 다다랐을 때는 뭐 한 칸을 뛰어넘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놀이 안전에 관해서 조작으로 활동을 또 넘어갈 수 있겠고 또 신체 활동으로도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자료를 보고 놀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너무나도 이제 놀이가 확장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영역별로 다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이 교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에서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해서 이제 뭐 이건 사회적인 사회성에 관한 거죠. 집중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바른 태도로 말하는 거, 또 다른 사람 생각을 고려해서 고운말 사용하기. 자, 고운말을 사용한다. 여기 이제 내용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서 읽기와 쓰기예요. 그러면 그 내용 범적 읽기와 쓰기인데 활동을 뭐래 했냐면 물놀이장 주변의 글자를 찾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놀이장 주변에서 뭐 간판도 있을 것이고 또 안내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규칙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주변 글자를 찾아서 읽는데 그 글자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만들어 본다든지 문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겠고, 같은 한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을 많이 만들어낸 아이들이 이제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이죠. 자, 이런 활동도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위해서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여름 과일 수수께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과일 수수께끼 말고도 여름철 그 생물들도 있잖아요. 해양 식물들도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수수께끼를 다양하게 내보고, 자, 거기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이제 게임을 할 때 이걸 가지고 그 카드 이제 숨기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놀이로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여기서 강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낱말을 쓰는데 이 낱말 쓰는 거에 그치지 않고 문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 다음에 강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에게 편지를 써본다든지, 하고 싶은 말을 써본다든지, 이걸로 어떤 작은 동화책을 지어본다든지 확장해서 충분히 놀이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책과 이야기 즐기기 위해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 즐긴다. 여기는 여러 가지 수용 방법 안내 책자를 이제 읽고 했네요. 그러면 그 안내 책자를 읽고 실제 그 모션으로 해보면서 수용놀이를 극화놀이로 연계하는 이런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동화동시에서 말이 재미를 느낀다. 여기는 물놀이를 재구성해서, 재밌는 물놀이를 재구성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동화동시에는 반복되는 말들이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자기가 이제 작가가 돼서 한번 재구성해서 표현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해서 여름과 관련된 단어로 이제 말놀이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말놀이를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규칙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놀이를 할 때 어떻게 그러면 이 말놀이를 시작할 것인가. 말놀이를 가지고 우리가 또 확장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아이들한테 그 말을 앞에 나와서 이제 토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전경은 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이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놀이 게임을 하는 거하고 충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회관계로 가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해서 여름 과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과일을 알아보겠는데, 여기는 알아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을 좋아하는 나를 존중하는 거죠. 여름 과일을 잘 먹는 나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중감도 알고 자기를 존중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여름 과일 내가 뭐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존중해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여기에서는
여름을 맞이하는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해보는데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감정끼리 모아보고 나쁜 감정끼리 모아보고 좋은 감정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을 감정을 한번 표현해보게 하고 나쁜 감정에 관한 그 단어들을 모아서 표현해보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들을 듣고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감정 표현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으로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해서는 해양동물을 보고 나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데 쟤들은 지금 그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생명체하고 생명체가 아닌 것을 이제 놨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이 달라지는지.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물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더 학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다 우리가 이걸 존중해야 되고 또 자기 감정을 표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 표현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표 있잖아요. 그 저기 아이들이 이제 정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펫 같은 거 이런 것도 주면서 그 동물이 대신해서 이제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동물 인형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훨씬 더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렇게 놀이를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해서는 물놀이 할 때 이제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규칙은 어떨 때 잘 지키냐면 자기가 만들었을 때 잘 지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 보고 그걸 이제 규칙을 지키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스스로 지킨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규칙 준수하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사회관계에서도 인성교육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거기랑 또 확장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해서는 이제 자율성이죠. 해양 생물을 이제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는데,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우리 프로젝트 하듯이 아이들은 토의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게임 활동으로 또 연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해서는 샌드픽 플레이 활동 후에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주변 정리 잘하는 거, 내가 한 일을 스스로 이제 잘 정리하는 거, 이런 활동이죠. 자, 그 다음에 더불어 생활하기로 가서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는데, 우리 가족 여름 옷차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름 옷차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입는 옷 종류들을 다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엄마가 입는 옷도 있고 아빠가 입는 옷도 있고 우리가 입는 옷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왜 여름에는 이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극화놀이로 가서 이 옷을 가지고 또 극놀이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해서 친구와 함께 이런 방학 계획을 세워보는데 이 계획을 세워보는 거 앞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내 나이를 스스로 하면서 이제 그 할 수도 있는데 친구와 함께 세워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이게 계획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다른지 친구하고 비교를 이제 해보면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런 걸 가지고 앞에서 또 이제 의사소통으로 연결해서 친구 앞에 발표하는 것도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해서는 물놀이 할 때 친구와 생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정서 해결에 관한 문제잖아요. 정서 조절이죠. 정서 조절.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활동을 의사소통을 가서 연결해서 다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해서 여름을 맞이하는 그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걸로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그 여름철에 우리가 그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친구의 감정도 존중해 주고 생각도 존중해 주고 친구 하는 행동도 존중해 주는 걸로 그런 활동으로 가면 되겠고요. 또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여기서는 예절과 질서에 관련된 것이 여기 들어가요. 자, 유원지에서 지켜야 할 예절 이제 알아보고 또 같이 예절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지켰더니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었든지 자, 이런 발표하는 활동으로 또 연결할 수 있겠고 이 규칙을 또 신체 게임을 하면서 발환점에서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서 쓰고 돌아오는 거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겠죠. 자,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여기에서는 앞에는 이제 예절에 관련된 것인데 물놀이 가서 지킬 약속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물놀이 갔을 때 우리가 앞에서는 예절에 관한 것을 해보고 여기서는 이제 그 약속하고 규칙하고 공공규칙을 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역시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유익한 점이 있었는지 또 이제 이 규칙을 가지고 약속과 관련된 규칙이 있고 또 예절과 관련된 규칙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들고 가서 또 이제 신체 게임으로 가서 그 두 반환점에서 이제 두 그 인형을 놓고 이제 관련된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활동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여기는 벌써 사회 관심 가지기로 이제 내용 범주가 들어가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다양한 물놀이 장소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명소도 있을 것이고 뭐 장소가 많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장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고, 자, 결국은 여기 이제 유명한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 갖는 활동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는데 우리나라 여름철 별미를 알아보는데 여름철에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 국수를 먹는다든지 뭐 여름에 이제 그 여름을 시원하게 이제 나기 위해서 선조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음식이 되어서 신체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여름에 사람들 시원하게 해주는 거니까 뭐 얼음이 돼 본다든지 뭐 오이가 돼 본다든지 여름을 시원하게 하는 이 냉국수가 돼 본다든지 이제 그랬을 때 이거를 신체 표현 활동으로 또 놀이로 이제 충분히 연결할 수 있겠고 어떤 자연물을 주고 이제 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음식이 되어보자 이런 활동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는 세계 여러 나라 열대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기후가 지금 이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름철에 그 기후가 이제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온도가.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연결해서 점점 날씨가 더워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신체로 표현해보고 또 극놀이로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이 환경을 이제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또 이제 연결해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 경험에 가서 아름다움 찾아보기에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여기에서 물놀이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탐색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뭐 영상 같은 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요. CD 같은 것도 이제 이 자연에서 나는 소리, 물놀이, 바람 소리, 뭐 바다 소리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보고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또 예술 경험에서 신체 표현 활동으로 연결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해서는 비가 올 때 나뭇잎들의 그 모습, 움직임을 탐색하는 건데 여기 이제 탐색하는 거잖아요. 자, 이 활동을 나중에 신체로 가서 이제 비가 돼보고 컨비 돼보고 장마비 돼보고 이러면서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 활동으로 또 연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들어가서 이 내용 범주에 보면 놀이를 즐겨 부른다예요. 그럼 즐거운 여름 그 노랫말을 개사해 갖고 표현을 해보는데, 자, 이 개사에서 이제 어떤 규칙을 주는 거죠. 냇물 같으면 냇물이 흐르는 소리, 뭐
의성어 이런 것들을 몇 번을 넣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그 반환점에서 그 자기가 개사한 것들을 이렇게 불러보고 들어오는 이런 활동을 해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자, 얼음을 먹을 때 나는 소리가 있어. 이거를 악기로 연주해 보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몸으로 또 표현하면서 신체가 악기가 돼가지고 도구가 돼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런 소리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연물에서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표현해 보게 하는 거. 자, 놀이가 지금은요, 너무나도 이제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나 도구를 활용해서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여기서 비 오는 소리에 맞춰서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 비의 굵기, 다 틀리잖아요. 소리 다 틀리잖아요. 이건 이제 신체로 표현해보고, 또 이제 신체 표현한 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미술 활동으로 또 가보는 거죠. 비 내리는 그 물감 활동, 물감으로 이제 표현하는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놀이를 연결해 보시고요. 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해서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그리기인데, 그리기 활동만 하지 말고 다양한 자연물을 주고 이제 아이스크림,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또 표상을 해도 괜찮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기 느낌 같은 거 이렇게 다 적어서 표현해 보고 발표해 보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죠. 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해서 여러 풀을 이용해서 협동화를 이제 만들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물을 다양하게 이렇게 뜯어 놓고 이걸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다 있을 거죠. 전체 협동화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표현을 하고 싶은 그 영역에다가 다 표현을 하게 하고 어떤 주제를 주고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데서 해양동물 그리기를 했는데, 자, 해양동물 그리기를 뭐 비밀 그림을 하셔도 되겠고, 물감을 표현해도 되겠고, 또 우리가 콜라주 이제 그런 활동을 해도 되겠잖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보고, 또 그걸로 또 놀이로 연결해서 이걸 소품을 가지고 또 놀이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샌드픽 플레이 모양, 색 찾아보고 디자인하는데, 이제 그 교구를 보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더 확장해서 이걸 가지고 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게 하고, 자, 그걸로 표현해 보게 하고, 자, 그거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봤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이제 이것도 언어 활동으로 또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해서 기상천 아나운서 되어보는 걸 했어요. 자, 물론 이 극놀이를 이제 할 때는 자기가 이제 미래에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충족할 수 있는 활동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나운서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게 이제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모아보고 또 아이들이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말들을 모아보고 그럼 직업에 관련된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다시 이제 의사소통 영역에 가서 또 언어 놀이로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겠죠. 자,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해서는 고흐의 해바라기를 모작했어요. 근데 이 해바라기 모작할 때 친구 사진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해도 되겠고, 이 해바라기 꽃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친구와 관련된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아이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해바라기 꽃을 가지고 우리 그 공놀이 활동으로 해서 이 동화하고 연결해서 또 이런 활동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이제 존중한다 해서 예술 감상학이죠. 친구 작품 감상하고 존중하고 이제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아니면 다른 그 작가가 했던 이걸로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감상을 했던 그 느낌 같은 것들 다 적어서 정리를 해서 또 의사소통 활동으로도 이제 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친숙해진다. 여기는 장국진의 이제 가로수를 감상을 했는데, 이 가로수가 이제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장국진이 됐을 때 어떻게 이 가로수를 그림으로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싶은지, 자, 그리고 그리고 싶은 이 그 색깔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만들기를 가지고 또 이제 이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재료를 줘서 이제 이 표상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이걸 이제 자연 탐구죠. 자, 자연 탐구 중에 내용 범주는 탐구 과정 즐기기죠. 그럼 이제 세부 그 활동에서 보면 여름철 날씨와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에 호기심을 갖는다. 이건 여름철 도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을 갖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생활 도구가 쓰여지는 곳이 또 있을 것이잖아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직접 이렇게 써보고, 또 탐구 하는 탐구 기술을 활용하는 탐구 활동으로 이제 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예측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해서는 여름철 바이러스 이제 알아보고, 식중독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바이러스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건 어디에 이제 갔냐면 우리 건강하게 생활하기 있죠. 그쪽으로 또 신체 운동으로 연결해서 그 조심하고 하는 걸로 하고, 또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침입해서 막 힘들었을 때 이거는 병원놀이로 또 연결해서 극놀이로 또 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지고 놀이도 통합을 할 수 있고 영역별로도 통합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확장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많은 이 표현을 배울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선생님 혼자의 머리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아이들 생각을 이제 같이 이렇게 수용해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더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놀이에서 그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물과 자유물이 가장 좋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탐구 과정 즐기기에서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물에 뜨는 것과 뜨지 않는 것 알아보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겠죠. 비늘은 뜨잖아요. 그 다음에 스티로폴도 뜨죠. 그러면 우리 구명조끼는 뭘로 만들어질까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해보고, 거기 이제 물질의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현상, 또 이제 이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자, 그러면 이런 재료를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놀이로 연결을 해보고 게임으로도 또 할 수 있겠죠. 또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해서 색소금을 물에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뭐 좋지만 소금의 농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소금을 10% 넣었을 때, 20% 넣었을 때, 나중에 이제 종이에 이걸 뿌리면 소금이 남는 이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거 자국을 가지고 이제 미술적인 그런 표현도 해보고, 예술 경험으로 미술 활동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고, 이 물이 증발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이제 과학적인 탐구 활동으로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놀이로 또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장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위해서 물체를 세워 수량을 알아본다 해서 여름 용품을 이제 세보는 거죠. 수세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만 5세 정도 되면
수를 세고 더하기 빼기도 해보고 여기서 짝수 홀수로도 해보고 수세는 단위도 알아보고 이런 것도 더 확장해서 수활동으로 통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물체를 세워 수량을 알아본다 해서 여기는 분류, 재분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사실은 이 물체에 그것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기만 해야 되고 재분류하는 거는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수학에서 맨 뒤에 우리 그 전에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거기 분류가 들어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이거를 넣으면 요거 자체는 그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 위치,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해서 아이스크림의 부분과 전체 알아보는 걸 했는데 이 부분과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자연물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고 그 이제 모양을 다양한 모양을 주고 이제 만들어 보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고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있을까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자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나오는 거니까 자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이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재료도 이제 다양하게 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 데에서 가장 많은 물의 양을 찾아보겠는데 자, 똑같은 양의 이 물을 그래서 모양이 다르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깔 다르게, 모양 다르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보존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확장을 시켜서 이 탐구 활동을 하다가 보존 개념 실험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걸 또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물놀이로 또 연결하는 그런 활동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해서는 센티픽 플레이 원 면적을 재어보는데 측정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미 측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측정 활동을 하는데 이제 면적이니까 면적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미 측정을 해서 다시 이제 자로 이렇게 재보고 이런 거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길이를 비교해 본다든지 그런 것으로 확장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제 끈을 했다 그랬을 때 그 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극놀이로 또 연결을 해서 아이들 놀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해서 이제 우산 패턴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패턴을 지금 한 10가지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이제 그 패턴을 만들고 또 이제 서열화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름철에 사용하는 그런 가지고 자, 서열화도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놀이를 같이 만들어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서 수박과 사과의 벤다이그램을 그렸는데 저는 음식에 관한 벤다이그램도 좋은 것 같고요. 서로 다른 거. 여름철에 이제 물놀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장소에 관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벤다이그램을 많이 해서 공통점과 또 다른 점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구와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해서 냉장고 얼음 얼려보기죠. 자, 똑같은 양을 했는데 그릇에 따라 갖고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얼려진 그 얼음을 나중에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실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로 극놀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걸로 뭐 측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세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많잖아요. 자, 그런 것 자체를 주고 아이들한테 놀이로 확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변에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는 자연과 더불어 살기죠. 그러면 주변에 여름에 나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이 성장 과정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체로 또 표현을 해보고 그런 생명체 소중히 여기는 그런 활동도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해서 숲에 있는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걸로 했어요. 그 숲속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숲속에 있지 않는 물속에 있는 생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먹이와
또 얘들이 이제 보호하는 방법과 뭐 천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는 언어 활동으로 또 의사소통 영역에 넣어서 또 확장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다 해서 여름 날씨와 기후 현상을 알아보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10년 이내에 진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엄청 이 기후 변화로 겪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리 이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차량도 중요하고 에너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환경 오염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 환경 보유에 늘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씨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놀이로 만들 수 있을까? 바깥에서 놀이도 되고 극한놀이 실내에서 해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환경 보호에 대한 그 심각성을 좀 이렇게 뭐 퍼포먼스를 해도 되겠고 이런 활동으로 좀 연결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목록 해결하기인데 아이들이 현장 학습에서 가서 해결한 게 있었고 실험을 보면서 해보면서 해결하는 게 있었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진짜 봤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름철에 관련된 이 프로젝트 신나는 여름 제2단계 통합교육을 쭉 이제 풀어봤고 질문 목록 해결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목록 그 내용을 책에도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분류한 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했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프로젝트는 1단계도 중요하고요. 2단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단계에 다 했던 것들을 통합을 잘 했던 것들을 잘 된 것만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할 수 있고 이제 3단계에서는 진짜 통합적으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시간상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시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쭉 모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교육까지만 우리가 이제 1, 2단계를 알아보는 걸 하고 3단계 전시는 총괄해서 제가 잘된 이 전시를 이렇게 모아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